집값이 떨어지려면 일단 두 가지, 실업률이 엄청 상승한다든지 거기에 플러스 렌트비가 하락해야 된다고, 두 가지 제가 실제로 캘거리에서 본 게 그거다 보니까 프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32%를 떨어. 이러면 집값이 좀, 우리 주식으로 얘기하면 저 정도 떨어지면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,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협회예요. 주택협회는 당연히 주택가격이 늘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. 주택가격이 여전히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. 전년 대비, 그래서 그냥 1% 상승했다. 떨어지진 않은 거예요. 최소한 거래액은 전년 대비 떨어졌지만 이게 보면 이제 평균 가격이 오르고 있다. 이게 여기가 이제 문제점인 거죠. 그리고 지금 주택 착공률은 뭐 지난달에 9%가 감소해서 공급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특히 아파트나 콘도가 다세대 주택이 이제 감소세를 주도했다고 하는데, 딴 건 모르겠고, 쉽게 말하면 이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추진력을 얻기가 힘들다. 사전 판매가 요즘에 둔화되고 있어요. 그래서 리얼터 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 사전 판매하는데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, 실제로 그죠? 막 크레딧을 막 3만 불, 4만 불 주는 데도 있고, 디파짓을 옛날에 5% 받고 10% 받고 15%까지 받다가 요즘에 2.5%만 받는 데도 있어요. 물론 거기는 캐치가 물론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. 2.5%만 받는 데도 있어요, 실제로. 그만큼 미끼 상품을 지금 많이 던지고 있죠. 여전히 고금리고 건설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마진을 만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캐나다 얘기하기, 앞으로도 공급 부족이 많이 생길 거긴 하지만 또 얘기하는 게 주택난이에요, 여전히. 뭐 요즘에 그 뭐죠? 이 렌트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싼 렌트비를 유지를 하고 있고, 그죠? 공급은 좀 부족해진다 그러고, 주택난은 분명히 맞는데 주택 가격이 왜 떨어질까?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택난이 맞나?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주택난이라고 하는데 왜 집들은 잘 안 팔리고 있으며, 여전히 그 렌트비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왜 떨어지고 있는가?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할 때, 문제는 그런 거죠. 집값이 너무 비싸요, 여전히. 집값이, 뭐 어떤 사람은 집값이 이제 오버 프라이스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, 캐나다 집값은 그 버블이 껴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,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협회 같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. 제가 그냥 이렇게 집값을 봐도 사람들이, 집을 파는 사람들이 집값을 여전히 좀 약간 올려놓고 내놓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, 앞으로 뭐 금리 좀 떨어질 것 같고, 지금 집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 금리 떨어지면 조금 뭐 괜찮지 않을까,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,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대 심리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주택 가격이 실제적으로 뭐 1% 올랐다고 하지만 저건 이제 통계다 보니까 실제로 떨어져서 파는 데도 많고 있고 보합되는 데도 많다 보니까 떨어지기 직전인 것 같고, 그 렌트도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, 오버프라이스 됐으니까 못 산다라고, 그것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, 그 견해도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고, 실제로 지금도 이제 각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을 해서 망했지만 주식에서 배운 건데, 거래량이 이제 거래량은 늘진 않지만 매물이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두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. 지금쯤 팔아도 좋겠다라는 매물과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겹쳐서 이제 막 그런 시기가 오다가, 그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거든요. 이 이후에는, 변동성이 있는 구간 이후에는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든지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게 꼭 나오더라고, 보면은.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각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, 뭐 저는 이제 알 수는 없죠.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일단은 캐나다 주택 착공률은 어쨌든 간에 공급 부족은 분명히 나타날 것 같고, 그죠?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,
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뭐 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. 그 외에 그 뒤에 만약에 캐나다 인구 증가가 안 된다 그러면 좀 확실히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, 인구 증가 플러스 세대 분화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, 그리고 공급 부족 위기랑 겹쳐지면, 그리고 앞으로 물론 경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금리도 인하되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구매력, 어폴더빌리티도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, 저는.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, 그죠? 물론 거기다가 집값도 오를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은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요, 개인적으로. 물론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땐 딴 건 아니고 집 가격이 비싼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오버프라이스드가 됐는가, 뭐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.